자, 휴식 잘 취하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 변화에 있어서 구강 건강의 심리,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치약을 소개하고 치과 의사 환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이 건강에 대한 개념과 이론의 변화에서 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의학적 개입을 중요시하던 기존의 관점은 바이오메디칼 모델 오브 헬스라고 하겠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책임과 역할,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인의 생각적 모형에서 벗어나 사회의 결정 요인을 반영하는 사회역학, 소셜 에피데미올로지, 그다음에 사회의학, 소셜 메디슨, 또한 사회치의학, 소셜 덴티스트로까지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결정 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라고 함은 소득이나 교육 수준, 일터와 직업 및 생활 환경 등 기존의 생물학적, 행동학적, 그리고 임상적 결정 요인에 더해서 보다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를 좌우하는 그런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결정 요인은 인구 집단의 건강 불평등 문제, 예를 들어서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도 한 계단씩, 한 단계씩 격차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빠지는 건강의 사회적 기울기, social gradients of health와 같은 그런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인입니다. 여기 제시된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사회 치약을 크게 세 범주 하이어라키로 나누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마이크로 레벨의 치과 의사나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관계, 여기 1A, 1B로 표시되어 있죠. 빨간 화살표. 그리고 중간 정도의 단계, 메소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레벨, 2번의 파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범위,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매크로 레벨, 소사이어탈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러 요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치과 의사와 환자 관계, dentist patient relationship은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레벨의 소셜 덴티스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A로 표시되어 있는 이 관계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치과 의사와 환자 관계를 본격적으로 규정 짓기 전에 보다 먼저 깊게 연구되어 왔던 그런 메디칼, 의학 쪽, 즉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의 이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환자 관계는 초기에는 이제 규범적인 모형이라고 하죠. 노머티브 모드, 즉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그런 본보기가 되는 모형을 목표로 해서 현실적으로 네 가지 모형을 분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 가부장적인 모형이라고 하죠. 패터널리스틱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의사는 아프고 나약해서 돌보아야 하는 대상인 환자를 부모나 보호자처럼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제합니다. 두 번째 모형은 전문가로서 의사의 의료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인포머티브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의사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의학과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인포머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의사가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 인터프리티브 모델이 있습니다. 이전의 인포머티브 모델과는 다르게 이 모형에서는
의사는 전달되는 그런 의료 정보를 환자에 맞게 해석하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전의 인포메이티브 모델보다는 좀 더 의사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환자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발전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형은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함께 합심해서 건강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딜리버러티브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의사는 환자를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치과 의사 환자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의사 환자 관계에 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치과 의사 환자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적 모형에서 치과 의사와 환자는 사회와 환경에 둘러싸인 임상 상황, 클리니컬 세팅에서 돌봄과 의사소통, 치료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성과를 도출해 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다이어그램 내의 클리니컬 세팅 안에 돌봄, 케어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트리트먼트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되고 또한 변화되면서 발전되게 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 society와 environment, 즉 사회와 환경이 자리 잡고서 전체적인 이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이 네 가지 규범적 모형을 좀 더 단순화해서 세 가지 모형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관계, 즉 패터널리즘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능력을 갖춘 의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아주는 전통적인 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콘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의사가 환자, 여기서는 아이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돌보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건강 문제에 있어 의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치과 의사와 환자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parent-child relationship이라고 보죠. 그래서 환자는 흔히 dentist knows best. 지금 전문가는 환자가 아니라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초보적인 수준에 한정되고 환자의 역할도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데 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컨슈머리즘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치과 의사와 환자 관계를 의료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의료 서비스 소비자 관계로 규정 지으면서 치과 의사는 단지 소비자의 치료 요구를 받아서 비용을 지불한 만큼, 비용을 받은 만큼 만족스러운 치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역할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앞의 인포메이티브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모형은 의사를 테크니션, 즉 기술자로 간주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컨슈머리즘은 환자인 소비자가 건강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결정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그런 점을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Mutuality Collaborative 모형이 있습니다. 이 상호성은 치과 의사와 환자 중 어느 일방이 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뮤추얼리티는 앞에서 말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인 딜리버티브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개념이 치과 의료 상황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 또는 컨트롤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항목의 디폴트 값은 치과 의사와 환자 모두가 치과 의료 상황에 낮은 컨트롤, 즉 관심이 별로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했던 가부장주의, 패터널리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치과 의사가 높은 컨트롤을 쥐고 약자인 환자를 이끌어가면서 치과 의료 상황을 전개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죠. High Dentist Control 그리고 Low Patient Control, 이 합해져 있는 교차하는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의 소비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주의, 컨슈머리즘의 경우 치과 의료 상황은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면서 환자의 컨트롤이 높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 High Patient Control과 Low Dentist Control이 교차하는 지점에 컨슈머리즘이 위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다 이상적 개념으로 상호주의, 뮤추얼리티는 치과의사와 환자 두 주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치과 의료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트롤을 어느 일방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 의사와 환자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공유하여 추후에 제시될 개념인 공유 의사결정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면 하이 덴티스 컨트롤과 하이 페이션트 컨트롤이 같이 교차하는 지점에 뮤추얼리티, 왼쪽 위에 뮤추얼리티 상호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개념의 성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할 대상은 누가 목표나 의제, 어젠다를 설정하는지, 환자의 관점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은 어떠한지입니다. 먼저 가부장주의, 패터널리즘에서는 치과 치료의 목표와 의제,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계의 우위에서 돌봄을 제공해주는 치과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임상적 지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소위 말하는 알아서 치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환자의 관점은 크게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치과 의사의 역할은 치과 치료의 모든 책임을 지는 보호자, 가디언이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소비자주의, 컨슈머리즘에서는 주로 환자가 소비자로서의 기대와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치과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관점에서는 주로 치과 치료를 평가하고 진행하게 되면서 치과 의사는 단순히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환자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다 조화로운 협력을 강조하는 상호주의, 뮤추얼리티에서는 치과 치료의 목표와 의제를 치과 의사와 환자가 함께 설정을 하게 되고, 이는 앞에서 말한 건강의 생심리 사회적 모형, 바이오사이코소셜 모델 오브 헬스를 따르게 됩니다. 치과 진료에서 아픔과 불편함, 돌봄에 대한 환자의 시각은 충분히 반영되겠죠. 치과 의사는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치과 의사와 환자가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각자의 관점이 불분명하다면 앞에서 말한 디폴트가 되겠죠. 이는 치과 치료에 대한 갈등과 불만족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모형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요즘 아주 크게 인기 있다는 제시카 하트라는 호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로서 아름답고 매력적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장 큰 앞니 두 개 사이에 눈에 띄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영어로는
쉽게 게피티스, 즉 공간이 있는 치아라고 하고 치의학에서는 다이아스테마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모델에게 이 게피티스는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치아의 배열이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도록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연예 잡지나 뉴스에서는 이 치아 사이의 공간을 매력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장으로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원에 이 제시카 하트의 열렬한 팬인 20대 초반의 여자 환자가 내원했다고 합시다. 이 환자의 구강 건강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환자가 이 모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가장 큰 앞니 두 개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치아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피티스를 만드는 치약에서는 다이아스테마를 만드는 방법에는 양쪽 치아의 맞닿는 부분을 삭제, 즉 갈아내는 방법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치아의 외형,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임상 사진에서 아주 아름답고 하얗게 잘 배열되어 있는 이 건강한 치아의 외형을 비가역적, 즉 다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삭제된 치아의 표면이 시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음식물이 잘 끼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치료나 술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은, 즉 베네핏은 단지 환자의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가부장주의, 즉 패터널리즘에서 보듯이 내가 치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로서 넌지시 타이르고 그런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거절하실까요? 아니면 소비자인 환자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해 주어는 그런 컨슈머리즘의 모형에서 나는 환자가 요구하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면 그를 충실히 따라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주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환자의 그런 치료 요구를 충실히 따라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치과 의료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상호주의, 뮤추얼리티죠. 즉 상호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즉 공유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이 필요합니다. 이 공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환자 중심 돌봄에서 강조한 환자의 선호와 요구, 그리고 가치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 즉 건강 문해력, health literacy, 여기서는 dental literacy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 의사의 윤리적 태도도 중요하고 법적 의무, 치료비 산정과 같은 요인들 또 충분히 고려해서 바람직한 치과 의사 환자 관계, dentist patient relationship, 이 슬라이드에서는 DPR이라는 약자로 표시됩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족할 만한, 서로 합의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치과의사 환자 관계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3개나 4개의 개념적 모형으로 단순히 분류할 수 있다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요인들이 다양한 만큼 많은 상호작용으로 얽혀 있어서 이 한 번에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너무나 작아서 돋보기를 쓰지 않고서는 확대를 하지 않고서는 잘 보기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비만과 관련된 총 108개의 변수들 사이를 연결하는 300개 이상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비만을 설명하는 체계적 지도, 즉 오비시티 시스템 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맵 위에 여러 변수들이 사회 심리학, 생리학, 개인 심리학, 신체 활동 환경, 그리고 엔진, 식량 생산 및 섭취라는 7개의 주제로 나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만이라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말이나 글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연결하여 각 요소들의 관계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과 의사와 환자 관계를 설명하는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개념 틀,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그림으로 연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시나요? 이 시스템 맵은 치과 의사 환자 관계에서 신뢰의 형성과 그 활용에 대해서 여러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상호 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려진 맵입니다. 먼저 치과 의사 환자 관계에서 신뢰는 세 가지 위계 하이라키로 나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차원의 신뢰는 계산과 억제의 바탕을 둔 신뢰입니다. 이 시스템 맵의 왼쪽 절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장 낮은 쪽을 보시게 되면 힘의 불균형에 바탕을 둔 일방적인 신뢰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서로를 알게 되며 명확한 규정이나 올바른 일처리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가 다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신뢰입니다. 이 신뢰 단계는 다소 무비건조하지만 보다 대등해진 그런 관계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신뢰는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입니다. 어, 이 왼쪽의 절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연두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호주의 뮤추얼리티에 해당하는 그런 치과 의사 환자 관계와 유사합니다. 치과 의사 환자 관계의 신뢰는 치과 의료 서비스의 세 가지 주체, 환자, 치과 의사, 그리고 좀 더 큰 구강건강 시스템 모두에게 바람직한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 바람직한 치과의사 환자 관계의 신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그 세 가지 주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뢰 형성의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면 환자와 치과 의사, 구강건강 시스템 이 세 가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왼쪽에 환자는 충분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치과 의사라면 걱정이 덜게 마련이겠죠. 즉,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치과 의사라면 그 치과에 갔을 때 또는 치과에 가기 전에 본인의 구강 질환이나 구강 상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편한 마음가짐에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바람직한 관계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진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치과 의사라면 본인의 증상과 걱정을 잘 털어놓고 보다 장기적인 돌봄도 가능해지겠죠. 이 말은 여기 이 빨간 사각형 내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Saving Extra Transaction Cost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치과 의사에게 전부 다 털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치과 의사에게는 본인이 가진 정보를 망설임 없이 쉽게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보다 바람직한 치료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인 치과 의사에게 점검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치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네모 안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satisfaction with healthcare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구강 건강이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나은 오랄 헬스 아웃컴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가운데 이 표시된 빨간 네모를 보시게 되면 환자와 치과 의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게 되면 치과 의사로서 구태여 추후에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과잉 진료라고 하면 뭐 오버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겠고 오버 서비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잉 진료뿐만 아니고 과소 진료도 가능한 것입니다. 과소 진료라고 하면 치과 의사로서 또는 의료인으로서 컴플레인이 예상되고 본인의 의료 서비스, 치과 의료 서비스에 쉽게 만족하기 어렵겠다고 예상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다른 치과 의원에 내원하기를 이렇게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최소의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치료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치료까지 이르지 않게 되는 그런 과소 진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컴플레인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치료를 다른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와 관련된 그런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또는 불만족에 대한 위험 관리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위험 관리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컴플레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 재치료 또는 뭐 다른 방식의 컴플레인 해소 방법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잘 다룰 수 있고 보다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베네핏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뭐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 치과 치료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나 노력들이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굳이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만족한 환자가 또 다른 환자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끌어주는 구전 효과도 기대하면서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 의사 또한 치과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과 진료 상황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치과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치과 환자에게 치과 환자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진료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매출을 높여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웰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강 건강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큰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구강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치과 의사를 많은 치과 환자들이 신뢰하게 된다면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구강 건강과 관련된 지식의 이해도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 문해력, health literacy 또는 oral health literacy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오랄 헬스 리처시를 높여서 보다 나은 공중 구강 보건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즉, 환자와 치과 의사와의 관계가 전체 큰 프레임으로 확대됨으로써 오랄 헬스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베네핏의 가장 큰 관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치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신뢰에 각기
다른 차원의 위계, 하이어라키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차원을 앞에서도 차례차례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다 자세히 이 차원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차원의 실내, 가장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실내는 영어로는 deterrence 또는 calculus based trust라고 합니다만 계산과 억제의 바탕을 둔 그러한 신뢰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를 지속하거나 단절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 캘큘러스의 바탕을 두었다고 하겠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디터런스라는 말이 나오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항목들은 앞에서 제시한 가부장주의, 즉 의사가 주도권을 쥐고 본인이 전문가라서 알아서 치료해 준다는 그런 패터널리즘, 이것도 가장 낮은 차원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권력으로 상황을 윽박지르는 그런 협박 전략, 스케어 택틱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과장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흔히 들을 수도 있겠죠. 지금 치료 안 하시면 이 치아 전부 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령 그러한 예상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전문가의 권력으로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깔려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높은 차원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지식과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으로도 knowledge based trus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지식이냐 하면 이 차원에서 이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신뢰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명확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환자는 의사에게서 명확한 지식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갈등 조정과 치료 지침, 표준화된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 위생적이고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 등이 이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conflict mediation, 즉 갈등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규정, 그리고 dental practice guideline, 어떤 치과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치과 문제에 대해서 각 개별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감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치과 의원, 치과 의사마다 천차만별인 그런 치료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이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dministration of Healthcare Service라고 해서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잘 짜여져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어져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hysical Environment, 내가 이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소독이나 감염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내가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knowledge based trust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뢰는 보다 이상적으로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으로는 Identification Based Trus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 핵심, 그 아이덴티티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치과 의사와 환자가 서로의 선호와 가치, 요구를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누구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냐 하면 의사는 환자의, 환자는 의사의 아이덴티티, 즉
환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알게 되고, 환자도 또한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단순히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그 순간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사가 어떤 의료 철학을 갖고 치료 철학을 갖고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치료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유 의사결정, 치과 의사의 전문가주의, 치과 의료 윤리 등을 통해 이 단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초록색 4개의 원을 보시게 되면 치과 의사의 전문가주의, 즉 덴탈 프로페셔널리즘과 덴탈 에틱스, 이 치과 의료 윤리,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간에 이 영향을 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라고 해서 치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서로가 치료의 바람직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과 그런 의사소통 과정을 갖게 됨으로써 전문가주의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몇 번씩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만, 공유 의사결정을 통해서, 즉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바람직한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의사결정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이 Shared Decision Making은 덴탈 에틱스, 즉 치과 의료 윤리와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높은 차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치과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치과에 가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동의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치과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의 구강 상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치과 의사에게 듣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상담실이라는 곳에서 따로 다른 치과 직원과 비용, 그리고 치료 과정, 치료 스케줄, 일정 등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먼저 앞에서 살펴본 가부장주의 패터널리스틱 모델에서 여기 왼쪽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의 핵심에는 보호자로서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치과 의사가 존재합니다. 트리트먼트 옵션이 주어지고 나면 몇 가지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물리면서 트리트먼트 플랜, 즉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치료 계획이 도출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클리니션이, 즉 치과 의사가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주변에 영향을 주는 오토리티, 그런 권위나 뭐 엑스퍼티스, 치과 의사의 그런 전문성이 되겠죠. 그리고 트레이닝, 치과 의사가 중심이다 보니까 치과 의사의 그런 얼마나 수련을 받고 얼마나 능숙한지에 대한 내용, experience, 또한 이 치료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파워라고 하는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추후에는 이 부분이 뭘로 바뀌는지 보이시게 될 텐데, 이 치과 진료 환경에서, 이 임상 상황에서 치과 의사가 가지는 어토리티와 같이 이 파워, 치과 의사가 이 권력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도출되는 트리트먼트 플랜이 있습니다. 이것이 패터널리스틱 디시즌 메이킹 모델이라고 해서 이 다이아그램의 왼쪽 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가능한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치과 의사가 권위와 경험, 전문성, 그리고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와 아주 밀접한 의사소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그리고 진료와 관련된 그런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은 이 다이아그램의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Informed Decision Making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신뢰 수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달되는 그러한 정보는 주관적이고 의사결정 내리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Informed Decision Making 모델의 가장 한가운데 주요한 톱니바퀴에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페이션트가 존재하겠죠. 그럼 페이션트가 어떠한 그런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프레퍼런스가 또 하나의 톱니바퀴이고, 페이션트, 즉 환자가 생각하는 주요한 가치, 밸류가 또 하나의 톱니바퀴, 그리고 이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 또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겠죠.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통해서 트리트먼트 플랜이 또는 의사결정이 환자에 의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즉 환자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으면서 환자에게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책임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Shared Decision Making, 공유 의사결정은 중심에 치과 의사와 환자가 함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톱니바퀴, 가운데 톱니바퀴는 클리니션과 페이션트가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 논의되면서 치과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앞의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합심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이나 authority, experience, expertise와 같은 이러한 기존의 클리니션, 즉 의사에게 중요했던 그런 요소들이 왼쪽에 맞물리고 있고 환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preference, cost, value와 같은 선호와 가치 그리고 비용 등이 오른쪽에 맞물리고 있으면서 서로의 영향을 이 톱니바퀴를 통해서 같이 작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산출물인 트리트먼트 플랜이 서로 함께 결정되는 그런 공유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가부장주의에서 클리니션 아래에 있었던 이 파워라고 하는 권력이라는 항목이 공유 의사결정에서는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뀐 것을 눈썰미가 좋으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 의사결정의 혜택과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설명드렸다시피 공유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환자의 지식과 이해를 높여서 참여를 이끌고 환자와 치과 의사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고 환자의 선호와 가치에 대해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는지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과 의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 수준을 낮춰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만 보다 성공적인 치과 치료를 해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자의 선호와 가치도 반영이 되어야만 다양한 치과 치료 옵션, 그런 치과 치료 방법 중에서 환자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환자는 치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보다 나은 진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치료 과정도 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유 의사결정에 이르게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share approach라고 해서 각 단계의 핵심 키워드를 약어로 조합해서 알기 쉽게 share, S-H-A-R-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접근 방법을 보시면 먼저 S는 Seek Your Patient's Participation으로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환자가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계이고 환자를 이 의사결정에 초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H는 Help your patient explore and compare treatment options로서 환자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에서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자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나 어떤 상태인지 먼저 잘 알려주고 환자가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단점을 알려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A, 즉 assess your patient's values and preferences로 이제 알려준 그러한 인포메이션, 앞에서 알려준 그러한 정보들은 중립적이었었는데 이제 환자에게 중요한 가치와 선호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먼저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하게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R. R은 무엇이냐면 reach a decision with your patients 라고 해서 인포메이션을 알려주었고요. 이 알려준 인포메이션, 중립적인 인포메이션을 assess를 통해서 A를 통해서 value와 preference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택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가 R이 되겠습니다. 이후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평가하는 정기 점검 약속을 잡게 되겠죠. 마지막 단계는 E입니다. E로서 evaluate your patient's decision, 즉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앞에 다이어그램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피드백을 통해서 치과의사 환자 관계가 계속적으로 강화,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단계가 이 여기에 나오는 2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각 단계별 목표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직한 공유 의사 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이 5가지 단계를 단계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약어를 마음속에 두고서 어떠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서 쭉 연결성 있게 진행해 나간다면 공유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공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Decision Aids, 즉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환자에게 증상, 진단, 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설명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쉽게 리플렛이라는 형태로 지금도 많이 치과나 치과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주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보다 공유 의사결정을 위해서 잘 설계된 Decision Aids,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영국 NHS에서 개발된 Decision Aids 중에서 개방각 녹내장, 즉 오픈 앵글 글라코마 환자와의 공유 의사 결정을 위한 지원 도구로 개발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이 Decision Aids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치료 방법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의학 용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진단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원인, 치료 방법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각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치료 방법, 즉 치료 없이 경과 관찰, do nothing, 그리고 저만액 투여, eye drops라고 하죠. 그리고 선택적 레이저 섬유 주형 성술, 즉 selective laser trabeculoplasty, 이러한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do nothing인데요. 즉 아무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주요 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모든 증상과 진단이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꼭 알려줘야 할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치료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증상이 개선되는 비율과 부작용의 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포그래픽, 즉 그래프의 막대 개수로 총 100명 중에서 몇 명에게서 증세의 호전이 나타나거나 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연구 결과에 기반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역학적 통계와 치료 방법의 실제 과정, 그리고 저만액의 종류, 또 본 자료의 근거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잘 개발된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의사는 환자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켜서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목표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유 의사결정을 소개하고 있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영어로 제작된 동영상이지만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량도 길지 않아서 2분 40초 정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문제로 이 강의에서 동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지만 ETL에 안내된 링크를 따라서 각자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모든 환자는 본인의 배경과 성격, 선호와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건강 문제 전문가인 의료인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가능한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건강과 관련된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개념이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동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구강건강의 심리, 사회적 측면이라는 제목 아래 건강에 대한 개념 변화와 치과 의사 환자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심리 사회적 모형 Biopsychosocial Model of Health를 도입하였고, 환자를 돌봄의 중심에 놓는 환자 중심 돌봄 Patient Centered Care,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중요성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자가인지 건강 지표 Patients Reported Oral Health Outcome 또는 Self-Reported Health Outcome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치약의 한 부분으로서 치과의사 환자 관계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 다양한 관련 요인들의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 맵,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함께 최적의 결론에 도달하는 공유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까지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론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의 이 개념들을 하나씩 조금이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한 후 평가해서 건강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